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종근인가요? 예, 특전사령관의 행태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인이 이 야당 의원의 무슨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 유튜브 방송하는 거는 저는 뭐 처음 봤고, 뭐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치 여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권영진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6차 변론에서 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심이지 않았었습니까? 자,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될 때 제가 기사에서 보기는 권영진 의원께서 가셔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었다.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게 맞아요? 이렇게 물었다고 했던데 그 말 사실인가요? 저도 뭐 깜짝 놀랐죠. 보도를 보고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그래서 제가 좀 따지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 걸 여쭤보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그때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국회의원들 끌어내서 어쩌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답변까지는 보도가 안 돼가지고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권영진 의원께서 혹시 의심하셔서 대통령한테 따지듯이 물어본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놀라고 궁금했죠. 어떻게 대통령께서 저는 뭐 국회에 군을 보내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간다고 보지만은.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끌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끌어내라고 얘기했고, 근데 끌어내라고 했던 주체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얘기를 처음 어디서 했냐 하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 경험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 내란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내란의 어쩌면 공범이라고 하는 특수전 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고, 거기서 대통령한테 자기가 전화로 지시받았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회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이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얘기죠, 저로서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말을 한마디로 단칼에 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의원 되고 나서 처음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미 뭐 국민들이 다 보셨고, 이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검사를 못 믿겠다고 찐윤으로 만들어 놓은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 그 윤석열 검찰이 사령관들 10여 명 수사해가지고 초기 진술을 다 받은 겁니다. 지금 헌재에 와서 일부 사령관들이 말씀을 못하고 본인들이 재판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일관된 진술로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이 얘기는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국회 요원이 됐는데 요원이 어떻게 의결 정족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미
그 전에는 그 지시를 할 때는 계엄군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고 제가 최근에 본 뉴스가 더 분명하게 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금 입장이 좀 그러니까 자꾸 재판이 있으니까 발언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진우 사령관의 수행 장교가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진우 사령관이 답을 못했답니다. 그랬더니 다 그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했답니다. 이 수행장교가 왜 이런 검찰 진술을 했냐고 하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에 채자도 안 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 본인이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주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뭐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저럽니까? 김용현 장관이 여러 차례 소개해가지고 밥을 먹었던 충성을 다 바치겠다는 장군 한 분이 곽종군 사령관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박첨사령관. 이 사람들 인생을 다 버려놨어요. 일말의 책임도 안 집니까? 아니 바이든 대통령한테 받았다면서요.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라고. 아직도 그 공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저에.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 뭘 이렇게까지 합니까? 네. 너무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네, 일단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언,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짚어보고 있는데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인원이냐 의원이냐를 놓고 이 논박이 오가다가 결국은 정영식 주심재판관이 하나하나 단어를 지정해서 인원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예. 이 부분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뀐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정확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의도를 갖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주심입니다. 네. 이 탄핵 심판의 주심이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제 정리된 워딩.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구성적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 어제 했던 이야기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취지와 맥락에 따라서 이제 그 기억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니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이제 진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 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있었는데 핵심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단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뭐 일관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대통령의 지시, 그러니까 두 차례 전화를 통해서 한 번은 어디까지 왔느냐는 전화였고, 또 그다음에 이제 00시 30분 정도로 이제 정리되고 있는 검찰 조사에서는 00시 20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 휴대폰 기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통화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한 건 맞다. 이제 그 끌어내라라는 지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의원과 인원 관해서는 혼동이 있었는데 의원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인원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0명 관련은 그건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김용현 장관이 김용현 장관한테 들은 얘기고 그게 그 김원태 특임단장한테 지시가 그렇게 간 것이죠. 그 150명이 아직 안 됐다고 하니 들어갈 수 없겠냐라고 김원태 단장이 들었다는 그 진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 확보, 이게 군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확보라는 그 경계 이 지시인데 이것이 이제 봉쇄한 그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봉쇄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맥락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쟁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의원이냐 뭐냐라는 단어 하나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은 4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계엄 선포 행위가 있었느냐, 그게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근거가 합법적이냐, 두 번째 포고령 1호 이게 정당했느냐, 세 번째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하는 그런 국헌문란 행동 있었느냐,
그다음 네 번째가 선관위에 군을 보내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 이게 정당한 것이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과정이다. 네. 요 큰 틀을 놓치시면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하나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 큰 틀에서 이 심판 과정을 한번 쭉 바라보시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도 네. 아마 정리하시기 편하실 거다 네. 생각이 됩니다. 큰 틀을 보면서 이 각각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인원이라는 말이 어제 키워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사실과 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 간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 간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혹시 여기 식당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반하고 식당에도 이제 인원이 안 남고 그 상태에서 났으니까 그래도 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인원이 들어가고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것도 편집이 좀 이상해요. 앞에 걸까지 해야 돼요. 의원이면 의원이지 네.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네. 아니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안 하고 인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대통령으로서는 그 맥락에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그런 말 안 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뒤를 딱 자르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곳곳에 인원이라는 말을 쓴 흔적들이 있죠. 불필요한 인원이라는 말도 썼고 증원된 인원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면 사람이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고 쓴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곽정군 특수산사령관은 말을 안 바꿨다는데 말을 수도 없이 바꿨어요. 바꾼 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어제 최종적으로 우리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속 물었잖아요. 아니 인원이라고 얘기했냐 의원이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자기는 의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또 묻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거나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원이라고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끌어내라고 한 것도 또 묻잖아요.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검찰에 가서는 데리고 나오라고 진술서에 썼는데 왜 끌어내라고 했냐 했더니 그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의상 거기서는 심한 얘기 못해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150명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멀리서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고 특전사령관도 국회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는 누가 움직이냐 하면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시를 했는데 지금 곽정군 특전사령관은 이렇게 자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는 분명히 있었지만 자기는 지시를 이행 안 했다. 그래서 오히려 평화롭게 폭동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이 계엄을 이 국회가 해지하고도
철수 명령을 안 내렸다. 그런데 자기가 철수 명령을 내려서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은 대통령한테 다 미루고 자기는 싹 빠져나오고 있는 게 지금 곽종근 씨예요. 저 사람 진술이 정확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하고도 얘기가 달라요. 특수전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150명이 채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들은 거는 지금 곽종근 위원장한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라라고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말을 또 바꿔서 이 사람도 바꾸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자기가 내란 공범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말은 바꾸고 대통령은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인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에게는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고 아니 내란의 공범이라고 몰아가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얘기나 아니면 저 707 특임장장 김현태 얘기는 다 맞습니까?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민수 대변인께서 검찰 얘기하시는데요. 검찰에 있는 공소장 부분들 이진우 지금 이 수방사령관이 검찰에 있는 공소장 보면서 그런 사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툼의 여지들이 많다. 내 부관들이 한 얘기도 다툼의 여지들이 많다고 한 얘기예요. 검찰 공소장대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벌써 감방에 가 있어도 몇 번 가 있을 거예요. 검찰의 공소장이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헌재에 불러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그러면은 검찰의 공소장하고 헌재에 나와서 얘기가 다르면은 말이 바뀐 거죠. 어떻게 그거는 정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말이 수없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대통령 얘기와 곽종근 특전사령관 얘기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분석해야 된다. 저는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민수 의원 입이 많이 근질근질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너무 이제 말씀에 안 맞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이지요. 그런데 그걸 또 야당 대표를 빗대서 그러기 때문에 공소장을 하면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집권 세력이 누굽니까?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 공소장이 한두 명의 사령관들입니까? 10여 명의 사령관들이 초기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참 용감한 사람 같아요. 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미 밝혀졌습니다만. 그거 들었을 때 방송이 켜졌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저는 잘은 몰라도 그 방송 들으면서 충격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지시, 총이 나오고 끌어내라고 했을 때 저는 더 많은 진술자가 나오고 증언자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혼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언과 의원 이런 거 볼 때 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후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는 후흑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후자는 얼굴이 매우 두텁다. 흑자는 속이 시커멓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를 보면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계엄 당일날 국정원 1차장 다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어요. 정리해. 누구를요? 이번에 나와서 뭐라고 했으면 간첩을 그랬답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그렇게 우습습니까? 윤석열 씨 눈에는? 그게 믿기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다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밝혔고 철수, 계엄군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거나 나오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지금까지 전 윤 대통령이 해온 것들이 예전에도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5세 연령, 학령 연령 내릴 때도 교육부총장이 다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얘기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어 스태핑하면서 그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처음 들었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헷갈렸거나 아니면 대통령 말이 맞지 않을까? 저는 지금 다 복기를 해보면 이 많은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바꾼답니다. 그리고도 전혀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상계엄을 해놓고 와가지고 이 수많은 사령관과 자기 부하들이
모두 맞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윤석열 검찰에서 임명한 검사들이 수사한 내용들이 공소장에 다 있는데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호 교수님도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원과 요원 이 부분은 기억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네, 것이고요. 어제 정의식 재판관이 기본질적인 부분 정리를 했죠. 예. 네. 그리고 핵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핵심적인 진술에서 곽종건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되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곽종건 사령관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의힘 쪽이든 윤 대통령 후보 윤 대통령 대리인의 주장이든 그건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들이 맞서는 것이죠. 근데 네. 그 곽종건 사령관의 진술이 일관되냐 아니냐 이거는 그동안에 했던 얘기 맥락들 그 사람이 말했던 주장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것이 어제 말미에 김영두 재판관이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하나하나 따져서 그 발언을 정리했고 또 하나가 김영두 재판관이 그 곽종건 사령관한테 묻지 않습니까? 네. 왜 당신 굉장히 특이하다. 지금 나온 사령관이 전부 다 진술을 거부했는데 당신 계속 진술한다. 왜 하느냐? 이거 물어보고 그 자수서 쓴 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관들에게 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고 개연성 있는 진술을 누가 하느냐. 이걸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고 다만 그 진술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어떤다라는 공격은 그건 반대편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은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하고도 자세히 짚어봤기 때문에 이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